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네네. 또 6층까지 뛰어 올라왔습니다. 칼로리 60칼로리 소모하고, 예, 엘리베이터 전기 아끼고, 예,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간, 지난주 이상호 기자님 인기 폭발이더군요. 아, 들었다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예, 부러웠습니다. 역시 그분의 인기는. 그런데, 항상 인기 있는 분들만 으라차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사연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인기를 쫓는 방송이 아니라, 억울함을 쫓는 방송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산 주민들의 투쟁이 지금, 박근혜 최측근 현명간에 맞서서 지금 550일이 넘어가고 농성도 30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 하상 도박장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전국의 하상 도박장 문제 최고 전문가가 돼버린 용산 주민들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해볼 테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반가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는 용산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에서 암약하고 계시는 이라이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라이자입니다. 예명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는 캔디인데요. 예. 네.
근데 예명만 이라이자예요. 마사에 맞서 투쟁하다 보면 이라이자 같은 굳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독한 마음으로. 마포 FM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포 FM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아, 네. 금요일 날, 네. 오전 10시에서 12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예,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뭐 이라이자의 뭐 좋은 음악 듣기 뭐 이런 거 있나요? 톡톡 마주보기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톡톡 예, 마주보기. 지금 좀 개편되면서 네, 제가. 마포 FM은 네. 성남 FM하고 함께 뭐 지역 방송이 선두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아, 너무 반갑네요. 그렇죠? 아, 네, 우리 고맙습니다. 국민 TV 좋아하시죠? 네, 엄청 좋아합니다. 예, 우리 국민 TV 좋아하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또 조합원들 뜨겁게 환영해 주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라이자 목소리 아름답게 들리시죠? 외모도 김태희예요. 네, 국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와,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김태희님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이자 김태희님. 저는 비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너무 좋은 분들하고 방송을 해서. 자, 우리 정방 대표님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캔디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이러면. 예. 예. 항상 많이 도와주시는 안진걸 처자님과 이렇게 방송 또 같이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벌써부터 오케이 마리님, 문강님, 차맨드 소식님, 스티브 잡부님, 기자회견님 등이 이렇게 또 환영 소식 올렸는데, 여러분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어렵게 투쟁하고 계시는 용산 주민들 응원의 멘트나 댓글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도 역시 지금 얼마 전에 아시죠? 그 현명감 마사장이 대화장 해놓고는 주민에게 3천만 원 또 소송까지 한 거 살다 이런 정말 듣보잡같이 나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네,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스티브 잡부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아주 세게 그냥 참여연대 후원하면 소득공제도 받나요? 제가 으라차차 하면서 절대 으라차차를 참여연대 후원에 악용하지 말자. 제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원칙을 못 지키게 하시네요. 예, 연말 기부금 소득공제가 되고요. 국가로부터, 이렇게 공인받은, 그 소득공제 단체입니다. 뭐 민변, 참여연대, 인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가 다 이제 그런 곳이죠. 민원연. 우리가 꼭 가입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민원연, 인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뭐 참여연대 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문화연대도 괜찮아요. 용산주민대책에도 가입하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용산주민이 아니어서 오늘 응원의 댓글과 트윗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그 다음에 국민TV 정기구독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스티브 잡부님, 빨리 가입하시고 저한테 인증샷 올려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참여연대를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했네요. 자, 정방 대표님, 네. 지금, 왕싸가지님께서 국민TV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좀 이따 문희정 중전 아나운서님, 우리 두 분이 사진 하나 올릴까요? 올리면 안 되나, 이라이저님? 네, 저는 얼굴을 가려주세요. 그러면. 김태희인데. 네, 김태희이긴 하신데 얼굴을 좀 가려서 올릴게요. 약간 살찐 김태희라고 아니,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옆모습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지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민중의 소리 등에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는 분은 알 텐데. 네. 요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 쭉 편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로써 저희가 반대 투쟁한 거는 575일째고요. 그리고 농성을 한 거는 370일째입니다. 예, 지금 주민과 학부모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농성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그렇게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일이 정말 너무나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더 힘을 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는 정말 주민하고 학부모 정도나 되니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사회는 지금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 빨리 이걸 들어오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말로는 대화하자 해놓고 실제로는 주민을 지금 22명 고소 고발한 거에 의해서 지금 개인한테, 주민에게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 우리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각계각층에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안진걸 처장님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현명관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평가가 안 좋으면 즉시 폐쇄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발표된 평가를 보니 아주 안 좋던데요. 그럼요. 예. 그 평가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국민하고 국회를 또 우롱하고 속이는 거네요. 뭐 마사회가 뭐 엄청난 권력기관인가 국정원인가요 마사회가? 아니 요즘 마사회 하는 행태 보니까 국정원 같던데 아니면 뭐 청와대 부속 뭐 마사회든지 청와대 부속 말산업기관인지. 그러니까요. 네. 마사회가 뭐 엄청난 데고요. 지금 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뭐 꺾일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마사회가 만들었는데 이사가 심지어 그 심사위원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가위원회 더군다나 지금 285명이 들어오고 한 달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마사회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근데 그 평가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런 시설이 오는 것은 옳지 않다. 80%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인식은 나빴습니다. 근데 지금 마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한 달 정도 해보니 지켜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조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4.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0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50점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들어오겠다. 그렇게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단 자체가 평가단을 선정한 것이 마사회 이사가 네, 개입을 해서 선정을 하고 예. 평가단을 보니까 그 추억 속에 이경숙 님도 있더만요. 이명박 정부 예. 인수위원장. 네, 예. 오렌지. 그 유명 오렌지 파동 아시죠? 이라이자님 기억하세요? 갑자기 오렌지가 아니다. 오렌지다. 뭔가 영어 몰입교육이 필요하다 하면서 전국의 학부모를 그냥 공포에 빠뜨렸잖아요. 이제 오렌지라고 안 하면 학교에 수업도 못 알아듣는 걸 알고. 기억하시죠, 이라이자님?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냥 평가를 했는데 또 재밌는 게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 하는데 발표는 마사회 간부가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네. 그 기자들도 다 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서 하냐 그렇게 따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4.1이기 때문에 들어오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몇 점을 맞으면 안 들어오려고 했냐 예.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건 딱히 없었다 기준이. 그렇게 얘기해서 기자가 저한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사기. 예. 너무 웃기잖아요. 저 총체적인 사기가 맞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근본적으로는 지난 4년간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셨죠?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그 마사에 지금 온예대교 북단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건축 허가는 누가 해줬냐면요. 2010년 6월 30일 날 당시 지자체 선거 끝나고 야권 후보들이 압승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엔 누구였냐면 새누리당의 박장규라고 하는 유명한 용산 참사도 관련이 있는 구청장이었어요. 새누리당 박장규. 뭐 현수막 붙이지 마라. 뗐으면 더 안 도와준다. 뭐 이상한 현수막도 막 걸기도 해서 화제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주민들이 힘들어 현수막 걸면 현수막 걸면 떼쓰는 거니까 더 안 줘준다. 막 이런 현수막을 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박장규 아마 우리 네티즌이 찾아서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황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0년 6월 30일 자기 임기 마지막 날 맞습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을 건축허가를 해주고 한 거잖아요. 어저께 김우남 농림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것부터가 완전히 황당하고 꼼수다라고 그렇게 중요한 건물을. 아니 저희도 제일 처음에 네. 알고 너무나 격분했어요. 어떻게 자기 임기 마지막 날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위원회의 평가 같은 것들이 다.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그런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 주민들 22만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이런 표현을 써서 개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네, 개고생.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뭐 네. 지금 600일 가까이 투쟁을 해오시고 어제 김우남 농림위원장 만난 것은 어땠어요? 오늘 저기 주민들하고 참여한다고 보도자료 뿌렸던데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네. 예. 네, 그래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마사회를 관할하니까. 네. 예. 어제 이라이자님도 오셨잖아요.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얼굴이 올라갔습니다. 얼굴이 공개가 안 됐네요. 예. 굉장히 재밌게 눈초리가 너무 재밌는데 누구를 저를 쳐다보는 건데 이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워낙 처장님이 잘생기셔가지고요. 예. 네.
쟤는 뭐 사기 방송 저는 예, 우리 국민TV까지 사기 방송돼서 저는 전국에서 못생기기로 유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으로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예. 여기 보래 여기 나왔네. 봐봐 풀코님이 보셨잖아요.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쓴 사람은 민주시민들 받지 못한 제발 자주 정말 이런 놈이에요. 제가 요구할게 이런 놈이라고. 그래놓고 22만 용산구민들한테 마지막 선물이 화상도박장 건물 주고 간 거예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용산 참사도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어쨌든 그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재산적 손실이 있고 재산적 손실한 건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도 안 된 나라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 우리 풀코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그랬다니까 더 열받네. 우리 용산 주민들이 이것도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하자면 어땠어요? 이제 김은남 위원장님 면담 결과도 좀. 그래도 위원장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뭐 고소고발 취하시키겠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분이 이제 경마는 레저일지 모르지만 화상 경마장은 분명한 도박이다라고 예, 그 말도 참 너무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자기는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분명한 도박이니까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쨌든 나중에라도 혹시 마사회가 개장을 할 거면 국회 상임위랑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다 해놨다. 그 사전 말도 협의 반드시 해야 되고 함부로 개장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화상 경마장의 매출이 정말 큰 줄 알았어요. 근데 30개 중에 21위밖에 안 된다. 전체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상도박장 매출은 한 5조 이상이죠. 6조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마사의 전체 매출은 8조 가까이 되고 그중 화상도박장이 6조 가까이 되는데 용산 그 전에 저 후미진 데 있었다. 아무도 있는지도 몰랐던 거기가 한 2천억 정도에서 960억. 그렇죠. 1,000억이 좀 안 돼서 2% 정도. 매출이 2%도 안 되니까 되게 재밌는 말씀 해주셨잖아. 2%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사가 그렇게 이미지를 구겨가면서 폐쇄하거나 외곽이전 하세요. 이런 말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큰 무리가 됐죠. 뭐 전국 이슈인데요. 뭐. 그렇죠.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막 글 올려주실 정도로. 그리고 어쨌든 사실 지금 용산 주민들이 그런 고소 고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반드시 그 민형사 소송이 취하가 되는데 취하가 돼야 된다.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됐죠. 그럼요. 제발 민형사 소송부터 취하가 돼야죠. 그렇죠. 청방 대표님 22명이 고소당해서 경찰서 불려다니시고 거기 대부분이 경찰서 처음 가보신 분들이죠. 처음 가봤을 뿐 아니라 사실 그 저희 교장 수녀님 그러니까 교장 수녀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신부님, 교감 선생님 뭐 저희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표창장을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 되는 분들 아닌가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해서 일종의 마을 보안관들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레인저들이신데 세상에. 그런데 경찰서 끌려가시고 무슨 가처분을 9명이 당하고 결국 한 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역에서 새누리당 선거관리위원도 하셨던 굉장히 나름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을 대상으로 3천만 원까지 손배상을 하고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대화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쯤에서 이라이자님께서 현명가님에 대해서 그냥 한바탕 쏟아내시죠. 마사에 대한 분노. 수다를 좀 떨어주세요. 마사에 하면 어떻게 똥꼬를 확 찔러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사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땀을 한 듯이 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저는 사실 고소고발을 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 멱살 흔들면서 너 대화할래 안 할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개 아주 조그만 회사도 이런 행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마사회 회장님 그 집 옆에 이런 경마장 들어온다면 그 찬성하실까요? 저는 정말 강하게 묻고 싶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닌다라면 아마 말릴걸요? 그분이 정말 손주, 손녀 데리고 그 경마장 가서 하루 종일 베팅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만 있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시설이 된다고. 그 회장님이 거기서 안에서 그렇게 몸소 한 1년 정도 가 계시다면 그나마 용납을 할까 말까인데
이게 레저라고 계속 우기시니까 도대체 레저가 아니라는 거는 유치원생도 알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국민들 언행운하고 참여대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해도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에다가 80% 넘게 답하고 주거나 학교 부근에 와서는 안 된다도 거의 압도적으로 90% 가까이 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김은남 위원장도 이분이 그 지역구가 제주도잖아요. 말 전문가이시거든요. 네. 우리 갔으니까 오로지 말하고 귤밖에 안 나왔잖아요. 말 관련 음식하고 귤 관련 음식만 나와요. 원래 그런데요. 우리 제주도니까. 저는 그렇게 귤 관련 음식이 많이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네요. 네. 뭐 온갖 뭐 말랭이부터 시작해갖고 과자, 귤, 그다음에 뭐 귤파이, 뭐 귤 주스, 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귤에 그냥 고문을 당하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도 그 화상도박장 그 가보니까 심각하더라. 이건 외곽 타폐생활 외곽 이전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메시지 내주셨는데 특히 이라이저님께서는 실제로 전국의 화상도박장을 잠입해서 취재도 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그거 이야기하신데 어디에 나갔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면 네. 사실 조금 처음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기습 개장 때 경마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세를 했더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쌍욕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통하더라고요. 뭐 나 씨발 경마로 왔어. 그렇죠. 비켜 막. 그렇죠. 막 이러면서 나와 씨. 여기 이렇게 간대. 내가 돈을 얼마나 컸는데. 내가 지금 용산에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야! 막 이렇게 했더니 다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마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막 그 몇 초 안 되는 화면에 집중을 하시면서 온갖 욕설로 말을 칭찬하셨어요. 무슨 무는 놈의 새끼! 너 저거 1등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건 말이 그렇죠. 1등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막 욕하고 욕을 그렇죠. 했다는 거죠. 욕설로. 근데 뭐 이러면 개놈의 새끼라는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욕은 굉장히 점잖았어요. 근데 말한테는 뭐라고 욕을 하나요? 말놈이라고 해도 욕이 아니잖아요. 말 맞잖아요. 말인 분들 맞잖아요. 말이 그렇죠. 말인 분이니까. 그렇죠. 야, 이 말 개새끼야 그래. 근데 말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말은 말새끼인데. 뭐 죽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야, 이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그렇죠. 그거 봤어요. JTBC 특종 뉴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막 갑자기 막 죽여! 화상도박 하시는 분들이요. 그 JTBC 9시 뉴스에 특종으로 나왔거든요. 야, 죽여! 이 개새끼들!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베팅 한도 1회당 10만원 안 지키는 거 나오잖아요. 안 지키죠. 저도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아유, 이거, 저 처음 와봤는데, 이거, 베팅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러면서, 더군다나.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걸 누가, 그럼 자기네들은, 마사에서 가져갈 때는 몇 천만 원인데, 왜 우리한테는 딸 때는 그럼 요만큼만 따라고 하냐, 말이 되냐. 이렇게 경마 고객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자동 발권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창고 직원들은, 네, 지켜주셔야 되는데, 뭐 더 하시고 싶으시면, 창고마다 가서서 이렇게 다 구입하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5개 창고를 다 이용해라, 한 번에. 그럼 베팅이 안 지켜지는 거죠. 와, 그러면서 그게 레저다라고 우기니까 그것도 황당하고 법에도 사행산업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 사행이라는 의미가 도박이라잖아요. 그쵸. 도박이잖아요. 사행이라는 게 이거를 사행 심리가 도박 심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무튼 확실히 용산 화상 도박장이 전국적 이슈가 된 게 청취자들이 올려준 것보다 알 수가 있거든요. 마땅하느님께서 박원순 용산화상경마장 영업중단 요구하면 사진까지 저번에 우리 학생들 농성할 때 그것도 올려주셨고 놀랄론님께서 마사의 전과자 명단 주며 경비원 채용 요구. 이것도 할 말 많습니다. 상당하죠. 젊은 요원님께서는 화상경마장은 100%가 아니라 1000% 도박장이다. 1000% 도박장. 김마리 선생님께서는 이분들은 모두 평범한 엄마들이었다. 지금 마사 덕분에 투자가 되었죠. 모두 화이팅입니다. 요 김마리님은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용산 주민이죠. 저희도 아는 분 같아요. 우리 국민TV 조합원이고. 제가 마포에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길 가고 있는데 안척을 해요. 그래서 앉은 글씨죠? 그러는 거예요. 예, 맞는데 그랬더니 용산에서 만났잖아요. 저도 같이 반대 데모하고 있는 이모님이에요. 그러시라고. 네. 너무 친절하고 그 후덕한 이모님이셨어요. 되게 멋있게 멋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40대 50대 초반에 멋있는 아주머님 인상. 되게 이야기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이 선생님하고. 근데 술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짧게 이야기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용산에서도 한번 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무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 땅에 일들이 너무나 많고 비참한 일이 많지만 지금 오늘 또 CNM 고공농성장 갔다 왔거든요. 다행히 내일부터 사장이랑 교섭이 시작된답니다. CNM 사장이랑 이게 다 시민들과 국민들이 절박한 비정규직들 응원해서 벌어진 일이고 방금 또 여기 제가 하나 지나쳤는데 저기 닭 구운회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은 발음이 비슷하네요. 그 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닭 구운회인데 4시 16분이다. 잊지 말죠, 세월호. 이게 4시 16분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시계에서 알람이 울리게 다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앱도 있고. 그래서 너무들 이렇게 아무튼 어렵고 어려운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계속 올라오네요. 현 회장, 당신의 집 마당에 도박장을 지으시길. 오케이 마리님, 국민TV 뉴스 보도, 인근식당 주인 등 5명 참석. 화장경 마당 찬성 집회. 인근식당 주인 등 5명 참석 마사회가 지원. 근데 오케이 마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재밌는 건 그 인근식당 아주머니도 이사 가셨어요. 네, 이사 가셨어요. 찬성되면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문도 안 보이세요. 열었는데. 네. 그분 안 보이시대요. 그쵸? 네, 안 보여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약간 다른 경제 이득을 좀 받고 해주시다가 가시지 않았나.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의혹을 제기해보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식당도 안 할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할 리가 저한테 얼마나 막 삿대질하고 달려들고 거의 멱살 잡으려고 그러면서도 따로 이쪽으로 나와라. 그리고 특히 그 경비원인 척한 사람 있잖아요. 주민. 그분이 저한테 너 집 어디냐.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막 협박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동네 주민인 줄 알았는데 마사의 경비원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비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사복 입고 그렇게 찬성 조희영 교육감 오셨을 때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좀 지금부터 마사의 온갖 그런 행태 좀 욕 좀 해주세요. 제 입으로 다 하기가 어려요. 아니 욕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굉장히 교양 있는 으라차차 진행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말로의 새끼 이런 말도 잘 못해요. 네. 굉장히 소심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라이자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 정박 대표님 저번에 보니까 집회할 때 갑자기 막 현명한 나와 막 그러더만요. 오늘 또 그렇게 해주세요 막. 현명한 나와 갑자기. 아니 그날 학부모께서 그날 왜 그랬냐면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와서 사실 저희가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교장 수님하고 그러면 저만이라도 공동대표 모두 다 안 들어가면 2명은 들어가서 같이 접견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약속까지 다 해놓고 못 들어오게 저희를 내팽개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라고 현명한 나와라고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했었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사회 공기업의 수장이면 사실 마사회가 잘못한 일을 바로 잡는 일을 하실 때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마사회 이런 악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정말 피 같은 그 돈 잃으시면서 많이 뭐 자살도 하셨을 거고 사실 가정도 파탄됐을 텐데 사실 용산에 이거 1200억 원 뭐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이거 뭐 꼭 굳이 이렇게까지 온 전국을 다 휘저으면서 왜 꼭 들어오려고 하나. 더군다나 학교 앞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려고 하나.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상식적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현명한 회장님의 이름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정말 품위 있게 마사의 선생님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마사에도 뭐 어쨌든 전국의 제주도와 과천과 서울의 경마장 운영하셔야 되고 또 우리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에서 뭐 마장 마술이라든지 승마라든지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스포츠 또 말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마 체험이라든지 또 뭐 말 목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말 산업이라든지 충분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화산 경마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 30개나 지었으면 예를 들면 국민들 죄송합니다. 도박
중독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270만 명이 지금 도박 중독자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1차로 한 10개 정도는 줄이겠습니다. 10개 정도는 외곽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누가 마살 욕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표로 부장님께서 진거령님 대천해수욕장 앞에도 상인분들 부추기면서 화상경마 유치를 보령시장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보령도 오셨죠. 정말 또 어디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대전도 사실 월평동이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시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보령도 그렇고 지금 구리는 아마 접을 것 같은 그런 얘기도 구리도 들었습니다. 무슨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심지어 주상복합 건물 그러니까 주택가로 아예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근데 아마 그쪽은 막아질 것 같은 얘기도 들었고요. 구리시의회에서 반대 결의안 통과됐고 맞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통과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 알았을 때 마포도 들어온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여기 아파트 주거지에서는 마포하고 용산하고 걸어서 다 10분 안에 40분 거리였어요. 맞아요. 마포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집에서 지금 이쪽 저쪽 10분도 안 걸리게 두 군데다 지어놓고 어떡하겠다는 거냐 막 그랬는데 저희 때문에 지금 마포는 사실 그 마포구청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또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는 우리 또 국민TV가 마포구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못 있죠. 더군다나 불교 방송 옆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 우리 또 스님들이 가만히 안 있지 그러게 되면 우리 스님들이 호국 불교 아닙니까? 우리는 일단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죽창 들고 나섰던 스님들이 마사에 맞서서 뭐 말들을 이제 결초보온의 자수로 해서 말을 딱 넘어뜨려 버릴 수도 있죠. 이라혜전님, 여기 보지는 않지만이라님이 그러니까 JTBC를 안 본다는 말인가 아직까지는 종편이니까. 이거 너무 잘 나왔네요. 사실 지금 우리 김선미 학생 인터뷰인데 너무 슬프네요. 저 지금 배 안에서만 기다리라고 하셔서 많은 언니 오빠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른들이 기다리라고 해서 행동이 나왔다. 너무 학생들한테 진짜 우리가 정말 몹쓸짓 안 해요 지금 어른들이 그렇죠? 지금 저도 이 사진을 보니까 울컥했어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누구 어머님 딸이에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학생들이 나와서 그 발표를 할 때도 어른들이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간 안 될 것 같아서 나왔다. 그 말을 듣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울컥하네요. 목이 맵니다, 지금. 아니, 세월호를 우리 아이들 그렇게 300 넘게 보내고, 또 이렇게 학교 앞에 도박장 지어버리고, 또 무슨 풍문여고라든지 덕성여고 옆에도 오로지 박근혜가 자기 그 지침으로 무슨 대한항공 호텔 짓게 맞아요. 무슨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관광호텔. 지금 저희 학교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정말 대표님의 말씀. 저희 교장 수녀님께 뭐 학생들을 이용한다 이러면서 공학위원이라는 데서 사실은 소송도 뭐 제기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청와대 민원을 낸 게 작년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정말 북한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렇게 민원을 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자기 나름의 그런 온라인 민원도 받고 지금 뭐 그 이후에는 집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학교 앞에 이렇게 뭐 몇천 명이 들어오는 도박장을 지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서가 전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느 누구도 학교 앞에 도박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못 봤어요. 저도 우리 이번에 오내영원 참여연대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응원 올려주시네요. 주명아빠님이 글은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 용산 의림빌딩에서 화상경마장 4층까지 주말에 운영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데 말고, 그거 바로 옆에 철도 건너가지고 우리 주택가랑 학교랑 떨어져 있는 의림빌딩 바로 옆인가요? 지금 직전에 있었던 데 말하는 데 아닌가요? 직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있는 데가 의림빌딩이니까요. 그 옆에 사실은 15년 전에 거기 제일 처음에 용산에 들어올 때 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15년 전쯤에. 근데 이걸 기억하시네요. 전 그거 5층 사무실에 근무했는데 주말 아침 일찍 뭔가 할 일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보지를 뚫어져라 보고 제가 퇴근할 때쯤에는 계단에 모든 절망감에 찌든 사람들 한숨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경마, 특히 화상경마는 정말 진짜 도박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주는 레저라고요. 그저 웃지요, 그냥. 맞습니다. 안소니님께서도
마사회 고소고발로 경찰서 갔다 온 우리 주민대표단들. 아이고, 김유록 수녀님도 보이시고, 참.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찰서, 우리 우리 신부님 누구죠? 김토마 신부님도 있으시고, 막 수녀님, 신부님도 다 선생님. 경찰서에 불려가게 만들고 이놈들이 그냥, 네, 울컥했는데, 우리 이라자님. 네. 저기, 애가 지금 학교, 잠깐만, 그것도 안 물어봤네. 근데 두 분은 왜 갑자기 반대를 하시게 된 거죠? 일단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맞죠? 그쵸, 맞죠. 네, 네. 아이들이 지금 성심여중고 다니나요? 네, 저는 딸만 셋입니다. 예. 네,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성심여고? 예, 성심여고. 예. 둘째는 성심여중. 예. 셋째는 원효초. 예, 다 그 부분이네. 예, 근데 원효초에서도 경마장 건물이 보여요. 예. 예, 운동장에서도 더 잘 보이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딸만 셋이 있는데 이제 작년 5월에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서 사실 저는 경마장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고 바로 학교 앞이다 보니까 이걸 엄마가 막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면 저는 당연히 몇 개월 내에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오래될지 참 정말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대 찾아오셨던 게 언제였죠? 작년이었죠, 작년. 예, 그럼요. 작년 여름인가? 예, 6월쯤에 저희가 알게 됐다. 처음에 용산구의 설혜 의원님한테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네. 저기 안진걸 처장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그때 일에 찌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일이 생겼구나. 예, 도와드려야죠. 예, 한번 오세요. 이제 거의 막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멘트. 네, 오신다는데 만나야죠. 예. 정말 영혼이 없네요. 그래서 근데 오셨어. 딱 오셨는데 정막 대표님 등등 오시니까 바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열심히 하기로 그날부터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요. 예, 정말 우리 열심히 안 바쁜 벌꿀님이 굉장히 재밌는 진걸님 발견 응원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예, 저도. 안 바쁜 벌꿀님이 아주 재밌는 제안 하셨네. 대구 달성군에 화산경마장 엄청 지어라. 앞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 걸어놓고 온전도 성전탑도 다 달성군에 지어라. 이런 이제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죠. 네. 자기들한테는 안 하면서 꼭 힘없는데 그쵸. 또는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들 네. 이렇게 어쩔 수 주민들 말고는 크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거기에 지금 진영 의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실세 의원인 줄 알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희가 용산구 국회의원인데. 예, 매달릴 때가 솔직히 구청장하고 국회의원밖에 없었죠.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너무 힘이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지금 몇 차례나 그렇게 저희가 만나 뵀는데 계속 듣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예, 어제도 그래서 저희가 국회 찾아갔는데 못 만나고 저희가 공문만 보낸 실정입니다. 지금 면담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고 국회 안행위원장까지 맡고 계신 분이 힘이 없다라면 도대체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사회하고 힘 겨룰 사람은 주민 정도밖에 없구나. 예, 주민이나 학부모 정도나 돼야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공기업 마사회하고 싸움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제일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학생들한테 열심히 살아라고 한탕주의를 배워서는 한탕주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행심리는 부끄러운 거고 부당한 것이고 옳지도 않고 해봐야 또 다 망한다. 심지어는 합법적인 게임에 대해서도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네, 게임에 대해서도.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게임은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근데 아예 대놓고 도심의 학교에 도박장을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건가요, 진짜?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저는 부끄러운 게 온예대교 북단에서 하루에도 차가 수만 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요. 16차로 대로변에. 예.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 알고 사실 사감이 모든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사행이기 때문에 사실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경마 도박장에 들어오는 좋은 위치로는 사실은 뒷길여야 돼요. 이렇게 대로에 있으면 점수가 마이너스고, 예, 그리고 이렇게 물론 학교나 이게 주거지가 있으면 마이너스고, 그런 식으로 좀 암만 해도 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해라. 그래야지 조금 그나마 국가가 좀 면이 서는 건데 여기는 입지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학교 앞에, 주거지 앞에,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차선에 있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도박 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거는 정말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내 화상도박장 이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산층하고 서민들이라 하면서요. 그래서 돈 잃으니까 절망에 빠져갖고 저도 그거 봤어요. 신설동이라든지 영등포 앞에 사람들 앉아갖고 다 술 먹고 욕하고 막 주변에 상가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사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 도박장은. 영등포에 제가 낮에 갔는데 난 12시에 그 건물 바로 옆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와 그 과자 2봉지 정도 가지고 한 6분이 앉아서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속된 표현 돈 다 꼴고 나와가지고. 그런지 이제 가기 전인지 모르겠어요. 난 12시니까. 근데 무서워서 사진도 못 찍겠더라고요.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잘 조용히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지나갔는데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산 성심여중고가 박근혜 대통령 모교죠? 맞죠? 우리 그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방 대표님 따님도 지금 성심여중 3학년입니다. 3학년이고 네. 이라이자님의 두 딸은 성심여고와 성심여중에 다니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성심여중을 나왔나요? 성심여고를 나왔나요? 둘 다 나왔나요? 둘 다 나왔어요. 와, 그러면 뭐 완전 동문인데 그렇죠. 이중 동문인데. 예. 근데 대통령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지? 우리가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뭐 청와대도 찾아가고 호소하고 그랬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희 학교를 방문을 했어.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때 그랬나요? 오셨군요. 강당에 많은 학생들이 선배를 보겠다고 몰려들었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내년에 웃는 얼굴로 학교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애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도 치고 그 선배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핸드폰 깨지고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렇죠. 그래놓고 안 오셨어요. 안 오셔도 좋은데. 근데 무관심하세요. 아니, 지금 이 현명관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실제로 내가 최측근이다. 나는 대통령님 말 말고는 안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셨다고 해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세인데. 분명히 대통령님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아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청와대 앞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그리고 우리 대책위도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반대 서명과 아이들이 쓴 엽서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원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그리고 제일 처음 이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된 작년 5월에 입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한테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부터 들은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의 학교여서 이런 걸 막아준다는 그런 거는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키는 일이 대통령의 일이기 때문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근 2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일이면 국민권익위가 또 이것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는 일이면 대통령님이 모교를 떠나서 뭐 사실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실 대통령님 학교인데 앞에 들어서면 안 된다. 대통령 안 나오는 학교에 들어서야 된다는 말처럼 들릴까. 정말 참고 자제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오는 학교 앞에도 이렇게 함부로 해도 하는 거니까 마사는 더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시고님께서 후배들과 이러시고 사진 올려주시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우리 영산 성심 여고생들 막무가내 막세 저기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 오신 사진 계속 올려주셨는데 사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이랑 교사들이 너무너무 양심적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캠페인에 나오는 걸 반대하시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애들 또 꼭 자기 뭐라도 해야 한다 해서 국회 한번 저기 화상도박장 앞에 한번 청와대 앞에 한번 이렇게 딱 3번 정도 움직인 거죠. 학생들이. 아이들이 예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한 기자회견을 거 했죠. 아니에요 지금요? 사실은 예. 이거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학생들한테.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아이들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고 엄마 그리고 뭐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도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 입점 강행했을 때 임시 개장해버리니까 그럼요. 깜짝 놀랐겠죠. 그때 아이들이 뭐 좀 운하 학생들도 특히 이제 예. 그 과정에서 병원에 이렇게 좀 실려가거나 예. 다친 그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도 뭐 발목 부상 있고 예. 목발 찢고 다니 이랬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좀 운 학생도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럼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분명히 사회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나쁜 거다로 가르치거든요. 네. 우리 형법에도 도박은 죄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어떤 연예인 뭐 예를 들면 누구죠? 그 사람 최근에 물일으킨 이모 연예인도 뭐 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범죄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앞에서 대놓고 합법적으로 해버려? 막 밀어붙여서? 아니, 심지어 이건 저는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경마 팬들도 와서 네. 저희 임시 개장, 기습적으로 개장한 6월 28, 29에 와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년 넘게 하고 있다 했더니 너긴 너무 가깝다. 그러면서 과천 가신다고 가신 분도 꽤 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 후미진 데 있으니까. 네. 정말 막 분노가 치솟은데 오늘 차분하게 그래도 마사회와 현명근 회장님에 대한 마지막 이성적 호소를 하는 자리니까 끝까지 막 욕을 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참고 저희는 온갖 욕설을 경마 팬들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똑같이 하면 같은 취급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라서 저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저희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끝까지 이 야만의 시대에도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합리적으로 정해보는데 만약에 정말 내년 1월에 마사회가 폭력적으로 개장을 시도하면 저번엔 주민들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시민단체에서 할 겁니다. 제가 아마 그때 연행이 되고 구속이 되면 은하차차를 잠시 쉬게 될지도 모르는데 옥중 방송을 하시도록 문희정 아나운서님께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할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마사회 행태를 보면 예를 들면 순천에서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강행하려고 막 맞습니다. 여론조사 조작하고 공문서 조작해서 막 구속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런 짓도 하잖아요. 저희도 사실 공문서가 어떻게 보면 조작된 거죠. 지금 학교 앞에 230m인데 그 농림부에 신고를 하면서 최인접 학교인 성심 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해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이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소도 했죠. 이렇게 위계로 의한 직공무식 방해다. 그러니까 거짓말 쳤죠. 그다음에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기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원 동안. 누가 보기에도 민원이 생기겠던데 대로변에 만들어 놓고 학교 부근에 그럼요. 바로 옆에 무슨 LG 에클립트인가 그것도 주거 시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 살고 있는데 옆에다 딱 지어놓고 제가 만약에 그 LG 에클립트 입주민이었으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그분들도 같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용산은 전자상가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화라든지 경제발전의 또 상징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거기서 장사해서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전자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옆에다 딱 도박장 만들어놓고 도박하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애들은 근데 진짜 뭐라 그래요. 이제 집에 오면. 솔직히 아이들 학생들이. 어른들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밖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그냥 부끄럽죠. 그러면서 어른들이 서로 이렇게 뭐 다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리고 선생님들을 나쁘게 얘기한 일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게 하면서 힘든 게 이제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그 경마장을 맡고 왜 저런 어른들을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랬다가 엄마가 집에 없잖아요.
밥을 못 챙겨줘요. 그리고 애들이 방치가 돼서 성적이 잘하고 있나요? 엄마, 오늘도 나가? 엄마 언제 집에 들어와? 이게 지금 하루 일과입니다. 일과. 너무 힘들어요, 1년 동안, 진짜. 예. 예. 4년 동안 주민들을 속이고 네. 알게 돼서 지금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예. 2년 가까이 되고 예. 노숙농성 1년 올해 설날 전에 돌입하셔서 네.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요. 나는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선거했는데. 예. 예, 주거환경 교육하면 그러니까, 지키라고 선거까지 예,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님이 오셔갖고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와 그때 찬성하는 주민들이 막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알고 봤더니 마사의 직원들이 예. 사복 입고 와서 막은 거잖아요. 그 경비들이 다 사복 입고 나와서 막고 그것도 오후에 또 정말, 근무했죠. 예, 그것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참 놀랐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없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사실 전과자도 있었죠. 예. 전과자도 있고 성폭행범도 있었고. 예, 막 여기 아이들아 미안하다님 학교에서 다들 듯 가깝네요. 학교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원래 교실에서 저도 생각나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창문 열고 밖에 내다보는 일이잖아요. 막 잡담도 하고 답답하니까. 근데 딱 학교 앞에 도박장 딱 보이면 야 저기가 도박하는 데다. 야 우리도 도박하자.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나쁜 일이 아니다. 어른이 하니까 우리도 어때? 특히 남학생들은 더 원래 어른이 하는 건 금방 하고 싶어요. 그럼요. 어렸을 때 술하고 담배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어른들이 하니까 해보고 싶었고 했어요. 아니, 심지어 사실은 저희 그 농성장에 그런 주민들이 오세요. 그 학교 앞에 하산 경마 도박장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이 거길 갔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갔더라. 그래서 꼭 이거 막아야 된다. 애들이 앞에 있으니까 네. 다 가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아니 있었어요. 한 번 가보고 싶죠. 네. 예를 들면 딱 야 뭐 그리고 사실은 미성년자 못 들어가는 곳이 출입 아니었어요. 없어. 예, 원래는 아니었죠. 예, 올해 이제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하긴 했는데, 예. 참,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이 방송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제발 한번 어떻게 우연이라도 들으셔가지고, 청와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라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발, 심지어는 대통령님 모교에까지 이런 마사의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는 행포가, 다른 데서는 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충남 보령, 충청북도 청주, 네, 충주. 경기도 구리, 네, 그다음에 이런 데서 지금 다 국민들이 엄청 마사의 폭력 행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맨날 재벌 대기업만 도와주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하지 마시고 무슨 규제를 단두대 올리시겠대. 과격한 말도 말게 마사회를 단두대 올리세요. 제발 좀 주민들 괴롭히는 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사회 같은 데를 단두대 올리시고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단두대 올리기는커녕 청와대 안방에 잘 모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지켜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아니 저는 막 화가 나요 대통령님이. 네. 확실한 건 박원순 시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국무회의 그쵸. 때 만나서 네.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모교라고 들었는데 신경 써서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대요. 알았습니다. 뭘 알아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쌩까버리는 분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박근혜라고 안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다가 동물 하나 붙여갖고 하는데 저는 그 별명은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동물 학대거든요. 그것도. 그 동물에게 미안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말한테 굉장히 미안해해요. 맞아요. 요새는 말도 미안하지 말 사진, 말 그림만 봐도 치가 떨려. 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도 이렇게 안 좋아하게 됐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분은 너무 재밌네. 저기 쓴 건 없는데 어릴 때 경마장에서 MRV 촬영 보고 야동 매니아 됐음. 꼭 막아야 함. 예. 뭔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릴 때 그렇죠. 예. 주민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건 TV가. 너무 재밌는데. 네. 예. 아무튼간 이제 54분쯤에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건데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가 왔을 때도 참 스펙타클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고맙고 그래도 네. 제1야당이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인데 되게 성의있게 연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제 김은남 위원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용산구에도 지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었죠. 그럼요. 예.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 네, 전원이. 그 용산구에 서울시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다 전원이 그분들 지금 100%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죠. 그럼요. 그러니까 학교 앞 도박장. 저는 이건 진보 보수 문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구구단체 와가지고 막
무슨 정교조가 반대한다고 막 고발하고 교장선생님 고발했죠 지금. 예. 우리 교장 선생님 지금 고발을 몇 군데 당하지. 마사회한테 당하지. 가처분 당했지. 그 구단한테. 교장 수녀님 저번에도 우리 오셨지만 네. 외모부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의 진정성, 그분의 신앙심,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청을 수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장 수녀님이 아이들하고 함께. 예,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다름과 닮음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님자 붙이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 저 원래 제 마음 아시죠? 저 원래 님자 붙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영산 주민들이 생각해서 모교시라고 하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신경 써달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할게요. 이런 분들님께서도 올려주셨네요. 성심여고 교장 교감은 정치 집회, 학생 등은 즉각 중단. 이게 이분들이 극우단체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마사회가 동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때 네. 9월 3일날 그 전국 모의고사 마지막 고등학생 모의고사가 있는 날 아침에 이걸 했고요. 예. 그때 마사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직원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찬성 측 그 상인도 와서 예. 같이 집회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마사회가 같이 관여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는데 와가지고 교장수녀님을 공격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보수단체에서도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쵸. 마사회랑 특별한 인연이 뭔가 끊이지 않고서는. 네. 가만히 있으면 그 예. 교장선생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학교 앞에 그러니까요. 도박장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 동원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말리셨잖아요. 그럼요. 학생들은 예. 그냥 차라리 우리가 할 테니까, 어른들 할 테니까. 네모난 개구리님께서 뉴스 할 때 잡음 들어가요. 출연진들 정숙 좀. 아, 우리가 이렇게 쉬는 시간 떠든 게 잡음이 들어갔어요, 아나운서님? 아, 진짜 들어가요? 왜요? 그게 왜 들어가요? 아, 그러면 우리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였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몰랐네요. 막 제 흉도 보고 그랬는데. 네. 네. 자, 정말, 고통스럽지만 1년, 2년 가까이 힘차게 모범적으로 투쟁에 오셨어요. 그래서, 전국 주민운동에 지금 모범 사례도 뽑히고 있고, 전국의 주요 이슈도 되고, 심지어는, 화상도박장을 찬성하거나 미온적인 새누리당, 네. 반대하는 야권, 뭐, 이렇게도 막 구도가 됐는데, 저희가 설정한 구도는 전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도 도와주신 분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어제 아무래도 김은하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네,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앞 도박장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저한테 예. 얘기하시지. 예. 이거 꼭 뭐 마사회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뭐 없으시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아까 말한 용산구의 서울시의 새누리당 의원님들 다 폐쇄 또는 이전해야 된다는 결의안에 서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진영 의원 이야기를 좀 넣으면 아무튼 반대 입장은 맞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안 나서고 있는 거죠. 좀 네. 아쉬워요. 그렇죠? 사실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서초구는 예. 서초구 그때 고승덕 변호사님 이제 국회의원 캔디고 아버님? 예. 우리 캔디고님의 아버님. 미안하다, 따님아, 그분이시죠? 예. 고승덕. 그분도, 그렇게 약간 엉터리 같은 그분도 막아냈네요? 그럼요. 그래서 서초구는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과 그 서초구청장 예.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용산구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하고 저희가 막 항의를 많이 했었죠. 예. 저는 이쯤에서 예, 이라이자님. 예, 그 마사회 조금 치사한 행위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네, 할 말씀이 많으시죠. 아유, 예. 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두 분이 쭉 진행을 하세요. 조금 이제 감기를 조금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YTN에서 그 이용선 마사회 처장이 뭐 이거 들어오면 기찻길 효과라고 해가지고 유흥업소 들어온다 그렇게 물었더니 대구지사는 유흥업소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틀 뒤인가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YTN이 질문을 그렇게 하길래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찾아봤더니 대구지사가 논밭이 있는 온천 같은 옆에, 스파 옆에 있더라고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유흥업소가. 그래서, 이 마사회 이용선 처장님이 마사회 앞길을 얘기를 하셨구나. 정말 화산 경마도박장은 이렇게 외곽에, 그렇죠. 정말 논밭이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가기 정말 힘든 그런 곳에 지어야 된다는 비전을 얘기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정말 치사한 걸 얘기하면 이제 용산 화산 경마장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복장이면 뭐며 봐라 정말 위협을 느낀다고 했더니 복장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장 규제 조건이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 남자는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추리닝 안 된다. 뭐 노출이 심한 옷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장 규제를 했는데 처음에 뭐 화내시는 고객은 그냥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경마 고객이 여기가 무슨 호텔이냐, 무슨 복장 규제를 하냐, 야구장도 그냥 간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 공무원들 회의하는 사진, 뭐 이 사람들 다 반바지 입었는데 그럼 회의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과천에서는 CS 센터라 그래서 옷을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저희 CS 센터입니다. 예, 옷을 빌려드리니 복장이 제한이 되신 분은 여기 와서 옷을 빌려 입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더 웃깁니다. 누가 신었을지 모르는 신발을 신고 나보고 지금 들어가라는 거냐. 세탁은 제대로 하고 있냐. 예,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마사회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나네. 그러니까 화상도박장을 아예 문을 안 열어야지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는 건 또 참 슬픕니다. 여름에 그럼 슬리퍼 신지. 그렇죠. 네, 뭐 등산화 신고 갑니까? 그렇죠. 털신 신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랬더니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이제 반바지랑 슬리퍼 신고 갔더니 요 근처에 가면 가까운 시장이 있고 마트가 있습니다. 바지를 사서 입고 오십시오. 운동화를 사서 신고 오십시오. 근데 정말 신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중독이 맞구나. 이걸 굳이 옷이랑 바지를 사 입으면서까지 그 옷이 제일 싸봤자 뭐 10,000원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어도? 근데 그렇게 사갖고 입고 온다는 거는 중독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사람이 신발을 내보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구나. 그러면서 경마고객 홈페이지에 이런 걸 남깁니다. 마사회는 본질을 모르고 있다. 옷을 제한한다고 복장을 규제한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냐. 정말로 마사회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다면 현재 내부에 되어 있는 경마 구조라든지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단지 겉모습만 바꾼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되냐. 경마 고객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경마를 하지만 이렇게 정말 제정신을 죄송합니다.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경마를 하시는 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화산 경마장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내 남편도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치사한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불법 체증을 합니다. 건물에서. 근데 그 옷걸이 알죠? 옷걸이로 휴대폰 거치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사회 건물 2층 창문을 살짝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책 같은 것도 받쳤다가 휴지에도 걸쳤다가 무슨 핸드폰 케이스에도 걸쳤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이동을 하면 그 핸드폰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2층에서? 2층에서. 무슨 CCTV처럼? 그렇죠. 집회 기간 내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불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저희만 찍는 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 다 찍히거든요. 심지어는 마이크도 한번 설치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불법 체증을 하는 걸 알고 저희도 이제 그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사회 직원이 얼굴을 가리니까 그 A4 용지 박스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내보내고 나중에 브라인드도 내립니다. 그러면서 손만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또 그 거치대가 건물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또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직원이 나와서 직접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사의 직원이 왜 이렇게 찍냐, 찍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기가 KBS 기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KBS 취재진이 나와 있길래 저 사람 기자 맞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제서야 마사의 직원이랍니다. 기자까지 사칭하고. 네, 그래서 마을 주민도 사칭하는데 기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로 치사하고 치졸한 게 이런 그 마사회에 공기업이라는 데서 과연 할 짓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또 하나를 더 들자면 주민 설명회를 14번을 했다고 위에도 보고를 하고 국회에도 제출했어요. 그렇죠. 언론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민 설명회가 노인의 날 노인분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삼계탕도 먹이고 뭐 갈비탕도 먹이고 음식을 막 접대를 합니다. 노인분들한테는 주민 설명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모셔놓고 주민 설명회 했다. 이렇게 지금 외부에는 표시가 됐고요. 심지어는 그 마사회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차례 주민과 대화를 했다라는 그 사진 속에는 찬석층 상인 얼굴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과연 주민 설명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찬성하는 상인들이 나와서 그걸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언론도 이렇게 잘못 퍼뜨리고 위에는 마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것처럼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가니까 삐를 받네요. 아니,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로잔치를 일부 했는데 주민 설명회로 하고 그쵸. 그다음에 극히 일부 주민들을 찬성하는 주민들 불러서 결의대회를 하면서 그걸 주민 설명회라고 한 거니까 완전 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입니다. 근데 주민 설명회에 항상 밥이 제공된다는 거. 또 한국 사람들이 공짜 밥에 약하잖아요. 모두 들고 나오세요. 저도 명성교회 그렇게 동네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욕하다가 엊그저께 한우를 10마리인가 잡아가지고 곰탕을 대접을 동네에. 저 한 30분 줄 서서 먹었어요. 그래요. 불쌍해요. 사는 게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강동구 상일동에 명일교회 있거든요. 아니, 명성교회 명일동에 유명한. 상일동에 사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먹었어요. 운동삼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선물 받아 나오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이런 거 받으러 오시면 식사하시고 그러면 마사회가 찬성한다고 그렇게 이용해요. 그랬더니 아유, 난 반대 서명도 했는데, 찬성 안 하지. 이거, 우리 집 앞은 누가 찬성해? 그래도 공짜니까 고맙잖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가 없고, 우리, 소일거리가 없는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우리 주명아빠님께서 계속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 건물 중에 어디냐고 사진 중에 맨 왼쪽 맞습니다. 우체국 쪽 맞습니다. 주명아빠님.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정말 저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용산은 죽어요. 지금 허리띠 졸라며 하루하루 보시는 자영업자들이 저리 가까운 자리에 일확천금 얻으셨다고 손짓하는 경마 과정이 가까이 생기면 남은 주머니 탈탈 털어내고 수많은 업체들 망하고 가정도. 정말 이게 저는 걱정이거든요. 정말 가정이 망가질 게 걱정입니다. 아니 전자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저희 가서 한번 할까 하다가 오히려 떼돈 날리시잖아요. 우리 반대 농사람들 보면 몇십억 날리시는 분도 오셔갖고. 아니 근데 사실은 마사회는 있던 자리에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교장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옛날에. 그럼요. 15년 전에. 10년 전.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렇게 1년 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봤고 내 이웃이 그렇게 되는 걸 봤고 내 친척이 그렇게 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길을 다닐 걸 어떻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더 지금 똘똘 뭉치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상 도박장 이용하는 분들 사이에 전설적인 그 격언이 있잖아요. 온수를 망하게 하려거든. 화상 명마장을 소개하라.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미워 죽게끔 하려면 화상 경마장을 소개하라. 제가 경마를 얼마나 20년 인생이 망쳤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경마를 20년 동안 하셨다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 가게 된 것도 자기가 선배 가게를 갔는데 그 선배가 어디 간다고 챙기시더래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좋은 데 간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화상 경마 도박장이었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일 첫날 간 날 5,000원을 걸고 65만 원을 땄대요.
26년 전에. 완전히 큰 돈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동안 도박에 빠져서 뭐 가산탕진하고 이혼 2번 하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거짓말을 다 했다. 자기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정말 중독이다 하고 지금 마음 잡고 6년 동안 안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꿈꾸는 별님께서 저도 경마를 즐기지만 정말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프라인 경마장 전국에 3개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말이 뛰기도 하고 탁 트인 공원에서 물론 저는 그것마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시민들이. 근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마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김문남 위원장님이 그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경마를 하려면 그래도 경마장에 가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 있어야 되고 그게 말에 대한 일이라고. 말에 뛰는 심장 소리를 느껴라. 말에 뛰는 심장과 기수의 혼연일체. 혼연일체.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말과 귤의 고향 제주도 전문가셨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마사회 행포와 폭력, 기만에 정말 많이 당하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온 힘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사랑, 애정 뭐 이런 거, 책임감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그냥 일개 주민이고 학부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1년 넘게 길바닥에 나와 있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저희가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데 힘들 때마다 또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원을 내고 그렇게 서명을 받고 그런 아이들이 떠오르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고요. 저는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까지 망가지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지금 정부가 계속 용산 장애발뮤소는 충분한 대화를 지속해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정부라면 사실 영업 당사자인 마사회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국무총리님이 나서야 된다. 그렇게 또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러니까 뒷짐지고 대화라는 식으로만 하면 곤란하죠. 총리께서 자기가 사감위원장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인데 농림부를 관할하고 너무 힘이 없어요. 사행산업. 그러게요. 사감위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바다 이야기 사태를 겪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열받아서 제대로 감리 감독해라. 100% 없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관리 감독으로 철저해야 된다. 이런 건데 힘없단 말만 하고 있으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사감위가 도대체 왜 있죠? 그리고 자기들 그 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도 사감위원장이 와서 이건 안 된다라고. 그렇죠. 국민 세금 들여서 그런 짓 뭐 제대로 일을 못하면 없애야 되는 거죠. 저희가 찾아가겠다더니 오셔도 뭐 이렇게 들어줄 수가 없다고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감위까지. 아무튼 사감위원장하고 진영훈 꼭 만나가지고요. 두 사람 사감위원장과 진영훈 책임지고 막아라. 당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록 에이지스님께서 제가 아는 사람도 경마 중독인데 문제는 경마에 중독되면 경륜 경정 다 한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기다리고 살고 있대요. 얼마나 이 경마를 하는 금토일만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하우스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시고요. 하우스가 문을 닫는답니다. 금토일은 이렇게 또 경마를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록 에이지스님께서 잘해주셨는데 경륜장 경정장까지 해서요.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6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10조가 넘는데 그 10조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다 서민의 돈이죠. 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살아야 될 그분들이 거기 갖고 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거기다 1년에 10조씩 탕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것을 부추겨서. 그 10조가 어떤 경제 생산적인 활동에 쓰여야 되는데 한탕주의로 지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돈이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당장 눈앞에는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경제 활동을 해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인데 파탄을 나게 만드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국민 경제 짐을 주죠. 그럼요. 그 나라 경제 그 집집마다 그 불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화성경에 푹 빠지면 가정은 뭐 집안이 폐가망신한다는데. 치료 비용이 거의 그 수익의 5배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마사회가 얻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한 사람의 치료 비용이 그거에 5배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 그렇죠. 265만 70만 원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근데 뭐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도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20년 동안 경마했던 분은 자기가 그 근처에 사는데도
그쪽으로 안 간답니다. 무섭대요. 화산 경마 도박장이 너무 무서워서 그 옆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겠다. 무서워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년 동안 지났는데도. 예. 도박이라는 게 어쨌든 쉽게 돈을 버는 거니까 운만 좋으면 네. 끊임없이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 한 15년 전에 친척들하고 고스톱 해갖고 5만 원 딴 게 생각이 나요. 막 그러면서 또 한 번 쳐야지. 다음 명절 때 또 따야지. 그 5만 원이라도 불로소득이잖아요. 막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그때 잃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잃어가지고 막 내가 울면서 받아냈다. 저는 무조건 울어요. 울고 들어눕고 불로소득이니까 형들이 돌려주라 그러고 돈 따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경마는 절대로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딸 수가 없죠. 예. 더더욱이나. 네, 계속 이렇게 설계가 되어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예. 강원랜드에서도 1년에 100명 가까이 자살한다는데 그쵸. 정말 나라가 정말 이게 해야 될 짓인가요? 이거 정말 저는 그러게요. 근본적인 회의가 되네요. 이 나라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네, 이라이자님. 용산 주민 엄마 아빠들이 지금 사실 너무 힘들고요. 예. 네, 마사회를 막다가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엄마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예. 사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사회가 우리한테 지금 소송을 걸고. 네. 그래서 좀 전국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힘을 좀 실어서 주신다면. 예, 맞습니다. 예. 마사회 홈페이지에 항의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트윗, 페이북 많이 올려주시고 또 저녁에 팟캐스트 올라가면 또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사회가 강행을 한다. 이 온 국민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앞에서 옥새투쟁해서 제가 막을 거거든요. 저 연행도 되고 구속도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아휴. 어떻게 주민들은 하지 마세요. 저희들 할 테니까. 근데 또 아휴, 상황이 참. 그렇게 되면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엄마 아빠가 그 상황이 되면 또 나와야죠, 거리로. 저희는 어떤 전략이 있거나 뭐 대응책이 있어서 전문 시익구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문 시익구는 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따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 버려야죠. 예. 우리 용산 주민대책위도 후원 계좌도 있어요? 주민들 도와줄 수 있는? 네,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기도 하고 조금씩 우리가 어렵게 투쟁하는 분들 십시일반 성금을 해주는 건 우리 국민TV 조합원들과 청취자들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습니다. 예. 우리 다름과 다름님께서 다름과 닮음님께서 도박 싫어. 안 차장님 국민이 이명박근혜를 대통령 뽑은 것도 일종의 도박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도박이죠. 어마어마한 도박이고 경제를 살려줄 거라고 해서 내가 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도박인데 다들 잘못된 도박이었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도박의 폐해가 큰 겁니다. 도박하면 안 돼요. 정치에서도. 정말 꼼꼼하게 서민 중산층을 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져야죠. 야, 도박 명언 중 하나. 돈 잃고 기분 좋을 놈 없다. 이것도 재밌네요. 정말 맞죠, 정말. 그러니까 나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그럼요. 잘못하면 범죄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경마 팬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분들 못 도할 필요 없는데. 그럼요. 확실한 건 살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거잖아요. 도박빚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렇죠. 도박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죽이고 찌르고 막 절도하고 이런 건 맨날 나오잖아요. 단 한 사람의 범이죠. 그러니까. 돈 다 잃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모멸하면서.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맨 마지막에는 옛날 사람들은 마누라도 팔았잖아요, 실제. 그렇죠. 요즘 이제 남녀 평등 시대니까 이제 여성이 빠지면 남편을 팔 거고 남편이 빠지면 여성을 팔겠죠. 손가락을 다 잘라도 뭐 사실 발가락으로 한다는 게 도박이니까. 와, 우리 주민대책위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한 1분 정도. 저는 돈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로 겪은 그런 교훈을 지금은 정말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생각하고요. 마사회가 안청자님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은 정말로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바칠 겁니다. 저는 짧고 강하게 학교 앞 200m 용산 화산 경마장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잊지 말아주시고요.
부은 김태희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독재 정권하고 싸우다가 감옥 가는 것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해야 될. 마사회 때문에 감옥 가면 좀 저도 짜증 날 것 같아요. 저희가 막아드릴게요. 네, 막아주세요. 네. 자,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